앞으로 시장이 빠졌을 때 뭘 사야 되는가를 오늘 시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알파입니다. 자, 어제 시장이 전부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뭐 선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시장은 좀 오를 것 같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월이 관세가 이제 고용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안 좋은 얘기 했었죠. 그 전만 하더라도 올해 2번, 그 다음에 플러스 내년에 1번까지 해서 총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올려놨었는데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연준위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금리 인하 3번은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이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파월이 더 세게 좀 얘기를 한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또 시장이 올라버리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금리 인하를 여기서 해버리면 여기서 더 이렇게 가버리면 잘못하면 버블이 막 생길 수가 있는 거라서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고용을 늘리는 겁니다. 버블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연준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다우존스는 0.19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승 추세 보이시죠, 여러분들?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약간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했더니 예쁘게 안 나왔네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세 안에서 아직까지 횡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 추세 안에 버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 안에, 일부러 S&P 500은 좀 상승 추세를 보고 싶어서 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러셀 같은 경우에도 러셀 2000 상승 추세 안에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같은 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럴 때 대장주가 나옵니다. 이럴 때 대장주가 나옵니다. 대장주가 판단이 돼요. 이렇게 시장이 한 번씩 급락하고 하락해 줄 때 누가 대장이었고, 워렌 버핏의 말에 의하면 물이 빠졌을 때 누가 수영복을 안 입었는지 알 수가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대장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대장은 당연히 엔비디아죠. 근데 엔비디아 말고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과연 앞으로 시장이 빠졌을 때 뭘 사야 되는가를 오늘 시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그 다음에 좋은 종목들, 좋은 기업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은 다 밑으로 약간 좀 꺼였지만은 이거는 미끄러 다 잡아버리죠. 그리고 팔런티어에 또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팔런티어가 F-15 보잉과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AI 방산. 결국에는 뭐 방산 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뭐 F-15 전투기, FA-18 전투기, 뭐 드론 급유기 등을 전부 다 이제 지금 늦은 게 문제잖아요. 미국의 방산 업체는 기술력은 최고지만 늦습니다.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늦은 것들을 좀 AI를 토대로 좀 효율성 있게 만든다. 뭐 이런 게 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좀 빠졌고요. 어제 보니까 SMR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가 좀 빠졌더라고요. 양자 컴퓨터, 퀀텀, 양자 컴퓨터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AI 올랐었고 이 세 가지였는데 이번에 하락을 할 때 보니까 AI도 하락을 하고 소형 원자로까지 이 소형 원자로까지 하락을 했는데 퀀텀과 관련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그 말은 결국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 올랐죠. 대장주는 물론 아이온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이온큐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만약이라도 가다가 한 번씩 뽕 빠질 때 한 번씩 뽕뽕 빠집니다. 하락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뽕 빠진 거예요. S&P 500을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하락을 좀 줄 때 이때 사야 될 종목을 골라야 된다면 돈이 좀 여러분들이 여윳돈이 있거나 그러신다면 양자 컴퓨터는 반드시 사야 된다는 거. 이번 시장이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이 하락했을 때 좀 느꼈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맵 지도를 보더라도 다 하락을 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마이너스 2% 빠지고요. 애플도 빠지고 아마존도 빠지고 다 빠지면서 많이들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간 종목들을 봤을 때 엑센모빌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팔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호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양봉 그러니까 녹색 상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양봉이니까 이게 미국은 양봉이 하락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상승을 해서 끝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팔런티어도 분명히 하락을 했을 때 만약에 가격대가 좀 많이 저렴하다. 가격대가 매력적이다. 저는 사실 51선 이 가격대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팔런티어의 가격을 본다면 201선 지금까지 팔런티의 가격을 본다면 이렇게 121선 지금까지 팔런티의 가격을 본다면 이렇게 121선에 왔을 때 팔런티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121선이 떨어지면요 팔런티 무조건 사야 되는데
그래도 팔런티어를 나도 관심 있고 한번 사볼까 생각하셨다는 분들은 50일선에 왔을 때는 거의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일선에 왔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셨던 종목이라면 사셔야 되고요. 120일선에 왔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담을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팔런티어를 여러분들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이제 10월 28일 이때 한번 있고요.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12월에 9일, 10일 이 정도에 한번 있습니다. 지금 한 두 번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아마 10월, 12월 달은 너무 늦고 보통 연말이 되면은 또 크리스마스 랠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타 랠리도 있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또 중소형주가 막 오르거든요. 보통 왜냐면 연말에는 거의 대형주 오르는 기는 진짜 극히 드문 거. 보통 중소형주 그리고 막 이슈가 됐던 종목들 그런 게 많이 오릅니다. 10월 중순말 이 정도에 한번 조금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때 팔런티어를 보셨던 분들이 있다면 한번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현재 이 선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서 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팔런티어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 또 여기서 지지받는 거 보고 사시거나 아니면 아예 50일선 내려온 걸 보고 사시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팔런티어. 그 다음에 자 미국 상원에서요. 양자 컴퓨팅에 3조 3천억을 투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거는 양자 신문이라는 걸 저는 이번에 한번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처음 봤거든요. 양자 신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2024년 11월 달, 작년입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 이때쯤입니다. 보시면은 작년 11월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아마도 11월, 12월은 원래 소형주, 그 다음에 이슈되는 종목들, 뭐 테마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적이 안 나오지만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11월 달, 때 통과되면서 높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하락을 했어요. 3월달, 4월달, 이때는 5월달까지는 3, 4, 5월달은 원래 대형주가 많이 갑니다. 보통 3월달에 2월달에 사서 뭐 5월달에 팔아라, 6월달에 팔아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때는 수급이 대부분 다 대형주, 그다음 실적 잡힌 종목들 많이 가고 연말, 그다음에 연초 이럴 때 조금 이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가거든요. 작년에도 12월 달에 이제 이런 내용도 있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 주식을 보시면요. 이제 트럼프가 또 행동이 곧 나올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새로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목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예산 및 과학 고문들이 연방정부의 방대한 과학 사업을 인공지능 발전과 에너지 지배력 달성을 위한 행정 목표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게 언제적 뉴스냐? 9월 23일 뉴스입니다. 9월 23일 뉴스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관리예산실과 과학기술정책실은 화요일 발표한 메모에서 2027년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라고 여기 나온 내용들 뭐 화요일 발표한 메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아직 이 방송하는 게 적응이 좀 덜 됐고 여러분도 이제 보신 게 적응이 덜 됐으니까 지금 우선은 한글로 하고 나중에 되면 저도 좀 이제 좀 실제적으로 영어로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가끔씩 보면 이제 영어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기관들은 양자과학, 그 다음에 보이시죠? 원자력 에너지, 그 다음에 우주 탐사 이 세 가지를 미국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봉사하는 분야에서 표적화되고 어쨌든 투자에 집중한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7년도 회계 연도 예산이니까 내년 말고 내후년 예산이 되겠죠. 대신 말은 내년부터 나올 겁니다. 이 트럼프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양자과학, 원자력, 소형 모듈, 그 다음에 우주 탐사. 지금까지 사람들이 양자과학과 원자력만 생각했지만 우주 탐사도 포함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 국민을 이제 당당하게 만드는 아메리칸 퍼스트로 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과학은 당연히 뭐 10년 뒤에 AI 다음 양자과학이라고 모두 말하니까. 그리고 AI든 양자든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원자력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주 탐사. 이 세 가지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꼭 보셔야 되는 종목들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현재 양자과학과 원자력에서는 돈을 못 봅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싫다면은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엔비디아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엔비디아는 빠지면 살 종목입니다. 엔비디아는 대신 지금 엔비디아가 뭐 잠시 노이즈가 있지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노이즈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 조치를 통해 새로운 양자 정책과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 잡아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엔비디아 투자하고 있죠.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그 다음에 리게티 컴퓨팅, 그 다음에 디웨이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리게티 컴퓨팅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이따 차트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IBM, 구글, 엔비디아 같은 이 기술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양자 컴퓨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온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온큐를 가장 먼저 좀 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서부터 보통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에 만약에 간다면 사야 된다. 이 돌파 나오기 전에 이 삼각 수렴에서 만약에 시장이 더 안 좋으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겠지만, 또는 뭐 메리트가 없으면 떨어지겠지만, 여기에서 왔다 갔다 올라간다면 여기서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제 삼각 수렴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못 잡을 수도 있다. 실적보다는 이렇게 차트나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만 말하면 아직까지 실적이나 이런 게 많이 볼만한 게 없고, 특히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플러스, 그러니까 흑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증자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하게 해서 실적은 크게 얘기 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과 그 다음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삼각 수렴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지금 금리 인하 나오면서 바로 튀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안 가고 보통 여기까지 끝까지 갔다가 튀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내년까지도 지금 예산안이나 그 다음에 국가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국가 전략 목표로 정한다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파시지 않을 분들은 걱정 없이 그냥 들고 가도 될 것 같고, 떨어지더라도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굳이 뭐 제 생각에는 쭉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롭게 사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 여기에서 가다가 꺾입니다. 모든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 이 무릎과 어깨인데 올라갈 때는 여기가 무릎인지 어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깨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이렇게 꺾이면 이 부분이 어깨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쭉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올라가다가 또 횡보하다가 올라가다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에서 진짜 대장은 아마도 리게티 컴퓨팅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리게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돌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도 그 전고점들을 다 한꺼번에 그냥 쭉 돌파해버리고 올라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쉬는 구간도 있었지만, 리게팅 컴퓨터가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성장세와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10%까지 올랐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술력으로 본다면 아이온큐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양자 컴퓨터를 잘 아는 건 아닌데, 뭔가 그 보고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이온큐가 조금 더 낫다는 얘기들, 뭐 기업 설명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종목들의 어떤 성장세, 그 다음에 종목들의 이 상승세를 봤을 때는 리게티 컴퓨터가 조금 더 높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양자 컴퓨터는 상관없어 라고 하신다면 아이온큐 외에 리게팅 컴퓨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퀀텀 컴퓨팅인데요. 보시면 퀀텀 컴퓨팅은 아까 봤던 리게팅이나 아이온큐랑 다르죠. 올라가려고 하다가 조금 이제 다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 그래서 굳이 뭐 퀀텀 컴퓨팅을 살 필요가 있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D-Wave 퀀텀인데 이 종목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잘 가는데 보시면 7% 정도,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종목들 뭐 아이온큐나 그 다음에 리게팅보다도 사실 올라가는 이 속도나 올라가는 폭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사라고 하면은 어떤 걸 사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퀀텀을 사버립니다. 보통 이럴 때 하라면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안전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전고점에도 지금 이제 돌파하지 않고 딱 여기서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이거 돌파하면 더 가겠지 해가지고 좀 더 사람들이 뭐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가지 못한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같은 어떤 섹터 안에서나 테마 안에서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대장, 퍼스트를 사야 됩니다. 대장이 눌렀을 때 가야 됩니다. 왜냐면 대장이 먼저 가고 나서, 엔비디아 보시면 아시죠? 대장이 먼저 가고 나서 대장이 못 갈 때 2중, 3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대장이 올라갈 때 조금씩 따라가기도 하는데 그 대장 폭을 따라가지 못해요. 대장이 살짝 하락했을 때 또 올라가기도 하고, 결국엔 대장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만약에 섹터 안에서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아이온큐나 그다음에 리게팅 컴퓨터.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D-웨이브도 물론 상승세가 있긴 하지만 아이온큐의 상승세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신다면 아이온큐 또는 리게팅 컴퓨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씩 어디 가서 좀 얻기가 될지 보신 다음에 눌림목 들어갔을 때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좀 하락을 하더라도 굳이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트럼프가 국가 목표로 지금 삼겠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기관들 양자과학, 원자력 에너지, 우주 탐사와 같이 이런 종목들이 투자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 보면 연구개발 우선순위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더 갈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지막으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약간 못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못 가고, 그 다음 시장이 못 가든, 엔비디아가 못 가든, 둘 중에 하나가 못 가는 시장은 아니고, 엔비디아가 시총 1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못 가면 시장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가 왜 못 갔느냐? 물론 이 파월이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했지만, 저는 이제 엔비디아 이런 내용들, 거품론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거품론, 이제 어떤 거냐면 순환 거래가 문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거래 엔비디아가 요즘 이제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오픈 AI가 서로 투자를 하는데, 간단하게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뭐 100만 달러를 투자를 하면 오픈 AI는 엔비디아한테 100만 달러를 주고 엔비디아의 칩을 사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투자냐?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사 제품을 사게 하는 벤더 파이낸싱이다. 그러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고 그냥 주고 돈 빌려서 그 돈 가지고 제품 산 거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익을 본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거품 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챗GPT 개발사 오픈 AI에 총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 돈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요. 이 데이터 센터에는 400만에서 500만 개의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니까 이 1000억 달러 투자한 게 결국에는 이 제품 주면서 돈 빌려준 거 아니냐. 돈 내라고. 결국 자기가 들어올 돈이니까. 그러면서 조금 떨어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닷컴 버블과 유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도 소규모 통신 사업자한테 통신 장비 업체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자기가 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오픈 AI가 가장 큰 고객이긴 하지만 오픈 AI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들도 또 팔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거다. 뭐 버블이 터질 거다. 이것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먼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은 하락할지 상승할지 뭐 선물 시장을 보니까 약간 상승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하락할 때 여러분들 보고 싶었던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섹터들 꼭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의 기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